오늘은 목사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 영화를 몇 편 만드셨죠? 4편. 4편을 만드셨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영화를 4편 만드셨어요. 저 재수했거든요. 야, 신학교도 재수하네. 막 이럴 정도로 공부를 진짜 못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더라. 네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냐가 인생의 결정을 난다. 지금 잠깐 밑이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성세대나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최선을 다하면 또 뭐 미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위암 수술을 15년 전인가에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를 전절제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한 끼 밥을 먹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지 좀 이제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 너희들이 좀 살아서 지금 숨 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계속 뭔가 이루려고 계속 몰아붙여 가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답다는 말을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우리도 살아있는 걸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이고. 그리고 사실 기독교는 죽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나중에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걸 느껴라.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균형 있게 이제 소화를 잘 해야 되는데요. 하 목사님 말씀 너무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향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시간을 그냥 게으름뱅이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가 일단 한 학기 휴학을 해라. 저는 그냥 한 학기 휴학하고 몇 달 동안 산티아고를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젊은 청년의 시간이 좀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바쁘게 몰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좀 한 달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쉬고. 천천히 가자. 그렇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새로운 길들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온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거의 엄마가 원하는 걸 해왔지. 예. 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브레이크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를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꼭 성공의 길이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도 이제 갇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싫었는데 엄마가 하는 말처럼 자기도 살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자신있게 살아봐라 이러고 막 키웠죠. 갇혀있는 그 아이들 많이 봐요. 이렇게 자기 프레임 생각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얘기하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시간을 두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 이제 저희가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갭이어라는 청년 인큐베이터가 있고 미국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놀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고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갭이어 신청을 해서 나갔던 애들이 1년 동안 그럼 망가져서 돌아왔냐? 그게 아니라 1년 뒤에 돌아온 애들이 완전한 자기 성찰과 자기 생각을 하고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대학을 4년 안에 졸업 안 하고 휴학을 해요. 1년 동안.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들이 또 다 그렇게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또 시간을 허비하거든 그냥. 근데 그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때는 가능한데 문제는 해외로 나가요. 많이 가요. 가는데 가서 거기서 일을 해요. 바보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저기 호주로 워킹 할리데이 갔는데 가서 봤더니
아니 무슨 지하철에서 타일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토요일 날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네.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네. 1년 동안 있다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온 거예요. 근데 좀 정신이 없는 거다 지금. 잘못했다. 그냥 걸어서 네. 호주를 횡단하든지 뭐 다른 삶을 살았어야지. 아르바이트 할 거면 한국에서 하지 뭐 거기까지 가서 아르바이트 하냐.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잘못된 맞아요. 거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카톡에 올라왔는데요. 요즘 대학생은 엄마가 수강 신청해줘야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교수님들이 요즘에는 엄마한테 전화가 온대. 그래서 뭐 성적을 왜 이렇게 좋냐.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문제긴 한데 아니, 아빠들도 문제. 아빠도 문제. 아니, 그게 내 친구가 목사님인데 네. 그 아들놈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B를 줬더니 네.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B를 줄 수 있냐? 어떻게 친구의 아들을 B를 줄 수 있냐. C를 줄 거를 B를 줬는데. 그렇지. 그래서 아직은 좀. 유정이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프로잖아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서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이 생각을. 맞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지금 청년들에게 피부에 안 닿는다는 거예요. 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요즘 청년들은 또 옛날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적인 관념 자체도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필요한 돈보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필요한 돈이 더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이 경제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적극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제가 문제가 볼 아닙니다. 때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경제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예상들도 그렇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밖에 없는데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못 살았던 시대도 있었고 또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각 시대마다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내면의 어떠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극복할 수 있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상황이 바뀔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우리나라의 숙명이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거기에 맞게 청년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유정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요? 네. 어떤 식으로 말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한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그저 뭐 꾸며달라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는 외국어 공부를 하고 근데 영화 쪽으로 일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나가야 되니까. 네, 중국 쪽에 꿈이 있어가지고 그럼 중국말. 네, 중국어 배운 지 1년 됐고요. 한 중국말 한 번 해봐요. 니하오. 그건 다잖아. 니하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어떡해. 我是公牛町.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국민적이다.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뭐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 이런 거. 목사님,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좀 느리게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어떤 내면적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제자훈련, 뭐 그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운동.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도를 일반적인 교회가 해왔죠. 근데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틀 속에 들어가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건데요. 좀 침묵기도 가르쳐 줍니다. 침묵기도. 그러니까 지금 내면적인 것을 돌아보고 내 안을 좀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신앙적 훈련이 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만 해야 되고요. 이제는 내면적으로 돌아보고 자기를 좀 침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홍해 앞에 비스틸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궁자매에 대한 카톡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 방송을 봤던 청년들이 예전에는 매력 발산을 되게 했는데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지금 죽어 지낸다고 그러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러면 제가 저의 솔직한 생각은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데 걔 없는 자리에서 걔 왜 그러냐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뒷담화하는 것 같다. 네, 약간 그런 근데 뒷담화하는 거야.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네, 그런 식. 그렇게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또 네 생각이 다 맞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냥 그분들이 예전에 고생하신 걸로 우리가 당연하게 물려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당연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 이미지 그래서- 변신해서 오늘 출연했어요? 아니 그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 그런 식으로 이제 니네들 나왔어, 니네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인가 해서 막 네. 기성세대 잘못이다 막 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말은 이제 좀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리고 방송하지 그게- 말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 맞는 말인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막 괜히 막 맞아요. 삐뚤게 나가고 싶고 삐뚤게 나가고 싶어요? 괜히 그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는 가장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의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갭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궁자매가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정확히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유학 온 이유도 엄마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업적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과 논리를 배우고 토론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혹은 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시간을 많이 주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대 때 해야 할 고민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더 심할 땐 직장인이 되고 난 후에도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교육을 포함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본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연은 왜 올라왔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외국 사람이 그렇게 바라봤는데 뭐 우리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뭐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네.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제일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이죠. 교육. 정말 잘못됐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듣자마자 이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길들을 부모가 차단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아니죠. 학습 그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된 그 이후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낳는 게 결국은 스스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부모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아이들이 피곤하잖아요. 쫓겨다니고 시간에 쫓겨다니고 정말 너무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건 청년대까지 이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학 학점까지도 아버지가 간섭을 하는 이런 상황들부터 원인들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공부를 못했고. 예. 목사님. 저야 뭐 못했죠. 엄청나게 못했잖아요. 358명 중에 325등 했죠. 목사님은 간증이 거의 그런 간증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만큼 사시니까는 여러분들 힘내라 이제 이런 그런 메시지가 거죠. 많죠. 나를 이제 밟고 지나가라. 이런 나는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안 했어. 공부 엄청 잘했어요 나는. 네. 유정이는?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전 열심히 안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창 교육 공부를 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다 쓸데없다. 왜 이딴 걸 배우지 마.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 필요한 공부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 막 우리 또래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왜 우리한테 너 이거 틀리면 몇 대 맞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줬으면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사실은 우리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고사 갔는데 시험이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을 봤다고요. 네, 아무런 쓸모없는 네. 저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합리적이죠. 많이 합리적이 됐죠. 네, 많이 합리적이 되면서 경쟁은 더 심해졌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부모님도 문제가 아니고 교육 시스템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새롭게 교육 정치를 수립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 못했을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서 너는 못한다, 너는 뒤졌다, 너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면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못한다.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을까요? 진짜 제가 그 받아쓰기를 하는데 2학년 때까지 점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거여서 왜 안 나오냐 불러주니까 이렇게 제가 맞추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다 틀렸냐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었던 거예요. 2학년 때까지. 근데 부모님은 거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너는 바보다 뭐 이런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둔하다라는 얘기를 달고 살았는데 저는 그런 줄 알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있었어요. 난 공부 못해. 괜찮아. 이랬는데 제가 대학교를 넘어가서 군대 갔다 대학을 갔는데 신학을 거기서 공부 잘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이제 기초 과목이 원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게 없잖아요. 국사 이런 게 없고 말 잘하는 놈이 장땡이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가 말을 좀 잘할 거 아니야, 애들보다는. 논문이라는 게 좀 잘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니까 또 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란 게 붙으니까 저건 대학을 나올 때는 저는 수업으로 나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또 누가 잘한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자신감에 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선착. 아니 교육 현실이 지금 안 좋아요. 저는 뭐 제가 뭐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도 제일 피부로 느끼고 또 청소년들 제가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제일 피부로 느끼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정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할 그런 현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어느 나라도 어디에서도 좋은 그런 길만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공부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또 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총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완벽한 세상은 이 세상이 없어요. 하여간 카톡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시사 토론 같다고. 예. 근데 하여간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다음번 이야기 듣겠습니다. 결혼정년기의 형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선하시지만 신앙이 없으십니다. 부모님은 매주 선을 보라고 하시며 결혼을 재촉하십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4살 연상인 자매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것 자체가 싫으시다며 출산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제가 주장을 강하게 하면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그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스로 마마보일까 생각도 해보고 결혼해서도 부모님의 도움은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걸까 생각도 해보는데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살 많은 자매를 사귀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죽도록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좀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 도움을 받을 건데 부모님 도움을 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헤어질 거 생각하면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마보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는데 마마보이예요. 네, 마마보이고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 청년은. 근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오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뭐 남자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와요. 그러면 사랑하냐 먼저 물어봐요. 네. 사랑한다 그러면 뭐 그 사람 부모님이 반대하든 또 그 사람이 난크리스찬이든 그건 2차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사랑하지 않은데 왜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께 와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결혼해야 된다. 너 나이가 정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 2 청년이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남자 쪽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얘가 헤어졌어요.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좀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근데 부모님은 계속 다른 사람 선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선봐라. 선보고 너희들 그냥 주일날마다 교회 오니까 한 40 넘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생각하고 데이트만 계속해라. 그럼 계속 하게 되면 선은 봤는데 더 이상 만나지는 말고 그냥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는 뭐 되지 않겠냐. 실제로 뭐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부모님이 그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사랑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나친 미디어나 지나친 그런 주변적 영향력 때문에 그거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정말로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이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목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네.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제 아내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사랑한 거죠. 저도 사랑했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니까 교회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최선의 길로 저를 이제 이끌어 온 거고. 근데 그분 요즘 그걸 제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데 그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결정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정 장애.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많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요.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제가 청소년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청소년들 바라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 거의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청년이 되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있는 이유는 결정해본 적이 없어요. 결정해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꼭 좋은 사람은 아닌데. 대부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제 앞에 딱 왔는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네가 어떤 애를 데리고 와도 난 다 허락한다. 이슬람도 괜찮다고요? 일단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죽여버린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이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